전라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했습니다. 전라남도는 8일 0시를 기점으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8일까지 진행할 방침입니다. 노동자들의 안전한 퇴근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강진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쌀 귀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쌀 귀리 국수 등 가공식품을 활성화해 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사망사고까지 일으킨 차량 화재가 산불로 번지고 주택과 공장, 선박에서도 잇따라 불이 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됩니다. 전남은 지난 11월 7일부터 7일 현재까지 251명의 지역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확진자는 396명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8일 0시를 기점으로 전남 전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고 오는 28일 24시까지 3주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따라 단란주점과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은 저녁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과 노래 연습장, 헬스장과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카페에서는 포장, 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됩니다. 사우나, 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 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결혼식과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명 미만 인원만 받도록 하며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20% 이내로 참여할 수 있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피해를 입은 업종과 어려운 계층이 빠지지 않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단계 격상에 따라서 도민들께서 협조해 주셔야 할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니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중대재해로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지역에서는 이 처벌법 제정 여부에 더 관심이 집중될 텐데요. 최근 정의당 김종철 대표도 법 제정을 촉구하며 광양제철소를 방문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안전한 퇴근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 김신혜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2주 전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양제철소 산소공장 폭발 사고, 1년 전 근로자 5명이 중경상을 입은 폐로망간 설비 폭발 사고, 그해 6월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니켈 설비 공장 폭발 사고, 그때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에 나섰고 포스코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되풀이됐고 또 누군가는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기도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에서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정의당 김종철 대표도 법안 제정 촉구를 위해 광양을 방문했습니다. 김 대표는 포스코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화재와 폭발이 끊이지 않는다며 법이 제정돼야 노동자들의 안전한 퇴근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전에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더욱 절실합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기만 하면 몇 명이 죽어나가도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은 없고 기업은 겨우 과징금 몇 푼을 낼 뿐입니다. 그러면서 안전 개선에 투자한다던 포스코가 코로나를 이유로 인력을 감축했고 노후화된 설비 교체도 여전히 되지 않는다며 노동자의 안전을 방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지역사회와 함께 동참하겠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저희 정의당 전남도당 역시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이 포스코의 대응과 그리고 정부의 대응을 같이 예의주시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의당은 7일 산업재해 노동자 유가족들과 함께 국회 본관에서 72시간 비상행동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 논의 안건에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향한 정의당의 계속된 외침과 거대 양당의 미온적 태도에 제정 논의는 당분간 평행선을 그릴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10대 슈퍼푸드 가운데 하나인 귀리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 섬유질 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귀리 품종 가운데 하나인 쌀 귀리가 강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강진구는 1차 산업인 쌀귀리 재배에서 가공과 식품 제조까지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올해 강진에서 600헥타르가 넘는 쌀귀리가 재배됐습니다. 전국 귀리 생산량은 3,000헥타르 수준이며 강진이 전체의 5분의 1 정도 생산됩니다. 강진 쌀귀리는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쌀귀리의 최대 주산지로 꼽힙니다. 귀리는 겉귀리와 쌀귀리 등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겉귀리는 가공용으로 많이 쓰이고 쌀귀리는 껍질을 벗기지 않아도 될 만큼 부드러워 밥을 해먹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강진 쌀귀리는 최근 대형마트와 즉석밥 시장의 제품 판매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쌀귀리는 일반 벼에 비해 소득이 최대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에서 나는 소득 작물로 벼와 이제 유기 찰벼를 재배를 하고 있었는데요. 동계 작물로는 보리, 맥주맥 이렇게 재배를 하다가 새로운 소득 작물로 쌀귀리가 있어서 기술센터를 통해서 접하게 돼서 재배를 해보니 맥류 종류 중에서는 소득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찾는 소비자분들이 많아서 쌀귀리를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강진구는 지역 대표 특산품인 쌀귀리 활성화를 위해 가공식품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쌀귀리를 선식이나 떡, 고추장과 즉석밥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지역 식당에서 쌀귀리를 활용한 국수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쌀귀리 국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쌀귀리 고추장 8종류를 하고 있고 또 이걸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쌀귀리 시식단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쌀귀리를 식품화해서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쌀귀리를 가공할 시설이 부족한 게 현실. 재배 농가들은 다른 지역으로 쌀귀리를 보낸 뒤 가공된 상품을 다시 납품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공시설과 함께 쌀귀리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사망사고로 이어진 차량 화재가 산불로 번지는가 하면 주택과 공장, 선박에서 잇따라 불이 나 막대한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를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건물 안에서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지난 5일 아침 8시쯤 전남 고흥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에 나선 겁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천만 원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형 어선에서 새까만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5일 낮 1시 40분쯤 고흥 도양읍 해안가에 정박한 어선에서 불이 난 겁니다. 소방당국은 곧바로 진화 작업을 벌인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일단은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일단은 1차적으로 저희 이제 진압했고 주변 진술이라는 내용 바탕으로 이제 조사는 진행 중인 내용이고요.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사일 밤 11시쯤 고흥의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산림 2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산불 현장 주변에선 불에 탄 화물차 안에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안에서 번개탄이 발견된 만큼
불꽃이 튀어 산불이 난 것으로 보고 숨진 경위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번개탄이 나왔어요. 보건 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산불이 난 것은 이걸로 해서 연결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강진에선 5일 새벽 12시 40분쯤 폐유를 가공하는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화재로 건물 한 동이 모두 불에 탔고 15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영암의 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5일 해당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H5N8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농장에서 키우는 오리 9,800마리와 인근 농장 10곳에 49만 3천 마리 등을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올해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나온 것은 정읍과 상주에 이어 영암이 세 번째고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 2018년 1월 이후 3년 만에 발생했습니다. 내년도 국비 예산에 목포시와 관련된 주요 사업비가 8,916억 원 정도 반영됐습니다. 목포시 관련 국비 예산 사업은 목포 보성간 남해안철도 전철화 사업에 2억 5천여억 원, 목포에서 송정간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4,200여억 원, 국도 77호선 연결도로 개설 비용 298억 원 등 모두 113건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구축비로 132억 원이 반영됐고 김원희 국회의원의 공약인 목포역 재배치 사업을 위한 용역비 1억 5천만 원, 호남권 평화통일센터 27억 원, 북항 무량장 증설 78억 원 등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고흥 금산 면사무소 청사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고흥구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금산면 청사 신축을 위한 하반기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올해 특별교부세를 받은 주요 사업에는 노인건강복지타운 건립, 평촌천 소하천 정비,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 서비스 지원 등 모두 36억여 원 규모입니다. 이번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로 고흥군은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이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전입 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고 전입 대학생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무안군은 이 같은 내용의 무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일반 전입자의 경우 기존 상품권 2만 원과 쓰레기 봉투 20장에서 상품권 5만 원과 봉투 40장이 지원됩니다. 기업체 임직원과 군 장병의 경우 상품권 지원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며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기마다 10만 원씩 4년간 모두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포와 영암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서삼석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2018년 목포와 영암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여전히 경제 상황이 호전되지 못했다며 재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업을 기반으로 한 지방 소도시의 지원을 끊는다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지역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두 지역의 인구는 목포가 2년이 지난 지금 3% 감소했고 영암은 1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목포시가 지난 여름에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영산강 하구까지 밀려온 폐기물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10월부터 매일 50명씩 투입해 영산호를 뒤덮어 둔치에 쌓아둔 폐기물을 깨끗하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산강 하구에는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3,000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밀려와 바다로 흘러들었습니다. 전라남도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진행합니다. 내년 운용 사업비는 500억 원으로 대상은 도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70세 이하 농어업인과 농어법인, 농수산물 가공 유통사업자 등입니다. 융자 한도는 농어업인 개인은 1억 원, 법인 학사농업인은 2억 원, 저온저장고 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